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의 미래를 두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쟁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에 바로 이 작은 칩이 있습니다.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로 나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경쟁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조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치면 1,3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불과 2년 뒤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커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AI 때문입니다. 지금 AI를 향해서 얼마나 거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모든 게 설명되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경쟁의 흐름을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먼저 지금 왜 다들 AI 골드러시라고 하는지 그 배경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거대한 기술의 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넘기 위한 중국의 필사적인 노력, 또 아예 다른 차원으로 달아나려는 실리콘밸리의 야심찬 계획을 비교해 본 뒤에 과연 2030년 미래의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부터 시작해서 저기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 모든 AI가요. 사실 이 특수 반도체라는 심장이 있어야만 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AI 혁명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 몇 줄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AI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대한,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인프라 전쟁인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차지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잘나가던 골드러쉬에 갑자기 거대한 벽이 딱 세워집니다. 미국이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 기술로 쌓아올린 새로운 만리장성이나 다름없어요. 중국 AI의 숨통을 제대로 조이는 결정적인 한 수였죠. 격차가 실제로 더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중국 기술 업계의 그 깊은 불안감, 그 초조함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좀 암울합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고객 명단에서 중국 기업 이름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이나 동남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빌려 써야 할 판입니다. 물론 화웨이 같은 자국산 칩이 있긴 하지만 아직 최고 성능의 AI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죠. 심지어 알리바바의 AI 책임자마저 3년 안에 서구를 따라잡을 확률요? 20%도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 그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반도체 독립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그냥 다 쏟아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우리 손으로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AI 추론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해요.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AI 서비스를 쓸 때 일어나는 이 추론 과정이 전체 컴퓨팅 자원의 무려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이 가장 큰 시장, 가장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택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알리바바, 바이두, 틱톡의 바이트댄스. 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중국의 모든 테크 거인들이 이 전쟁에 다 뛰어든 겁니다.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반도체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국가와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그야말로 국가 총력전인 셈이죠. 특히 바이두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칩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서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외부 투자 받기도 훨씬 쉬워지고 그럼 개발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숨겨져 있던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실리콘밸리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요,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한 발 앞서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예 혁신의 속도 자체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동맹을 만들고 있어요. 50억 달러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픽센터라는 단 하나의 R&D 시설에 쏟아붓는 돈입니다. 이 센터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반도체 기술 발전의 속도를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로 확 끌어올리겠다 이겁니다. 이 동맹이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기술이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줄여서
GAA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리죠? 근데 간단히 말해서 이건 반도체 성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차세대 엔진 같은 거예요. 에픽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성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픽센터의 진짜 목표는 혁신 그 자체가 아니라 혁신에 걸리는 시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칩 제조사랑 장비 회사가 원래는 따로따로 하던 걸 처음부터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 15년 걸리던 신기술 개발 기간을 단 몇 년으로 확 줄여버리겠다. 와, 이건 진짜 시간을 지배하겠다는 무서운 계획인 거죠. 자,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던 길이 2030년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독립이냐, 시장이 주도하는 가속이냐,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이 이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예요. 바로 코앞의 미래거든요. 2020년 실리콘밸리의 에픽센터가 가동을 시작할 때 저쪽 중국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자체 칩 양산에 들어갑니다. 마치 두 대의 고속열차가 같은 터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 같아요. 양측의 승부수가 바로 눈앞의 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전략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요, 생존이 목표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어떻게든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하죠. 특히 가장 큰 시장인 추론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요. 반면에 실리콘밸리는 지배가 목표죠.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협력하고 GAA 같은 초격차 기술로 아예 다른 선수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직무는 이거겠죠.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는 자, 그리고 아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저 멀리 달아나려는 자. 과연 이 거대한 칩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승자는 우리 인공지능의 미래를 또 어떻게 그려나가려 될까요? 그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